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25일 프라이데이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현역 자위대 장교 고백, 지금 일본 국방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위험사태입니다. 현역 자위대 장교 5명이 모여 좌담한 걸 정리한 칼럼인데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어이없는 상태에 직면한 국방 상황을 한탄한 내용이군요. 적나라한 실태 고발 내용과 반응, 상하 2편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통크신 구독, 좋아요. 국제사회의 만류를 무릅쓰고 강행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칠 줄 모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국의 패권주의적 해양 진출, 일본 안보 환경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 군사 저널리스트 기요타니 씨가 말한다. 방위성의 돈 사용법은 엉터리입니다. 국민은 물론 현장 자위관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방위비가 증액되는데 왜 배신인가? 어느 방위성 사무관은 내용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한탄한다. 방위성은 해외에서 무기를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가격 인하 교섭을 하지 않아요. 완전히 상사에 맡기고 부르는 값에 삽니다. 저도 인사이동 때 갑자기 해본 적도 없는 분야의 전문관 명령을 받았죠. 연구는커녕 관련된 책을 한 권도 읽은 적이 없는데. 기요타니 씨는 일본의 방위 사정을 이렇게 비유했다. 건더기가 전혀 없는 냄비에 초고급 미국산 쇠고기가 살짝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나라를 걱정하는 5명의 현역 자위관의 대담을 통해 일본 국방의 엄혹한 현실을 알아보자. 센카쿠 유사시 미군은 오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참상을 보고 있자니 내일은 내 차례네. 방위 예산 따내려 부추겼던 러시아의 홋카이도 침공, 중국의 센카쿠 침공이 너무 놀라운 현실이 됐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의 메인 시나리오가 중국군의 센카쿠 상륙이죠. 센카쿠의 안전보장 조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역대 자민당 내각이 몇 번이나 미국에 확인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을 보면 가망이 없네요. 홋카이도와 센카쿠에서 동시에 일이 터지면 하는 생각에 섬뜩합니다. 다만 중국이 침공한다면 우선은 대만 쪽이겠죠. 우크라이나 친러파의 요청으로 평화유지군을 파견한다는 논리가 통한다면 대만에도 응용할 수 있겠죠. 중국과 러시아가 확실히 손을 잡고 있는 것은 기분 나쁩니다. 중국과 손잡았으니 러시아는 안심하고 서쪽으로 전력을 집중할 수 있는 셈이죠. 러시아기로 보이는 헬기가 3월 2일 홋카이도 네무로반도 남동쪽 앞바다에서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상했습니다. 항공자위대의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는데요. 영공의 접근 통보, 침입 경고를 모두 무시당한 거죠. 영공 수비라면 최신의 전투기 F-35가 투입됐나요? 스텔스성이 높고 비행 능력도 매우 높죠. 도입을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죠. 2조 5천억 엔이나 주고 147기를 사게 됐지만 너무 비싸다는 세간의 몰매를 맞은 뒤 갑자기 대당 10억 엔 정도 가격이 떨어졌죠. 총액으로 1,500억 엔 정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재무성이 귀찮게 해서 방위성이 마지못해 교섭했고 록히드 마틴이 인하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하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은 곳은 많아요. 일본의 주력 전투기인 F-15는 70년대 전투기니까요. 계기 등 내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22년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낡았으니 업그레이드에는 한계가 있겠죠. 중국이나 러시아는 점점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완전히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용하는 낡은 무기를 비웃을 자격이 없죠. 초기형 F-15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자위대가 대함 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F-15를 개조하고 공대공 싸움을 벌이려 하는 것은 현실적이죠. 공대공으로는 못 이겨요. 1월 코마츠 기지를 비행했던 F-15가 추락해 파일럿 둘이 희생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안 나와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죠. 생각할 수 있는 게 기체 문제, 낙뢰, 공간 착각일까요? 전후 첫 항공모함 정원 미달.
전후 첫 항공모함 이즈모는 기존 호위함 이즈모를 개조해 항모화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큰 문제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즈모는 정원 약 500명에 비해 지금 200명대 중반 정도밖에 탑승하고 있지 않아요. 항공모함화하면 탑재할 항공기 정비사 등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대체 어디서 데려오는 겁니까? 현 시점에서 이미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자위대 내부 쟁탈전. 예를 들어 엔진을 담당하는 세계분대는 엔진 자동화로 인원이 줄어들지만 정비나 점검, 청소에는 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분대에서 인력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문어가 제 다리를 먹는 형편이죠. 이즈모에는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F-35B가 탑재돼 교육이 시작됐지만 여기서도 인력 부족이 걸림돌이었죠. 결국 인력을 모으지 못하고 교육을 못한다는 이유로 통상형 F-35가 배치돼 항공자위대 자체가 담당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 이즈모의 이니셔티브는 누가 취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총수는 함장이 분명하나 함장은 1등 해령, 만약 공군 부대가 탄다고 하면 비행 대장급이 톱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공군 쪽 의견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지죠. 어쩌면 파견부대 지휘관이라든지 잘 모르는 보직을 만들어 1등 공자를 태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장은 사람이 없는데 허세용 간부가 배치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육지 자위대에 배치되기 시작한 MV-22B 오스프리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센카쿠나 난세이 제도 침략에 대한 도서방위의 카드로서 수륙 기동단을 사용하고 또 이즈모에도 탑재되지만 오스프리용 승무원을 전국에서 긁어모아 현장은 일손 부족에 빠져 있습니다. 오스프리는 불만이 많아요. 기체 성능은 확실히 훌륭하지만 3,600억 엔이나 들여 17대를 배치하기로 했으니 다른 헬기를 못 사게 됐죠. 지금 공격용, 수송용, 관측용 헬기가 수가 모자라요. 더 평상시에 쓸 수 있고 싼 헬기가 꼭 필요해요. 현장은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원하는데 벤츠가 잇따라 들어오니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얼마 전 은퇴했을 소형 헬기 OH-6D도 결국 완전히 은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송 헬기나 관측 헬기가 없으니 유사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처에서 퇴화 방지 조치를 해 보관하고 있다니까요. 맞지 않는 기관총. F-35와 오스프리, 스탠드오프 미사일 등 세계가 부러워할 값비싼 고성능 무기를 사들인 덕분에 말단 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고액 장비 구입에 따라 방위 예산이 대폭 빠져나가면서 육지에서는 소총과 방탄조끼가 허술해졌습니다. 충격이었던 것이 스미토모 중공업의 비리죠. 자위대가 배치하는 수종류의 기관총을 제조하고 있던 스미토모 중공업이 40년 이상에 걸쳐 성능이나 내구성에 관한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 2013년에 발각됐죠. 방위성은 이 회사를 지명 정지 처분하는 등 제재를 가해 배신당했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만 말이죠.